안녕하세요, 따타오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을 풀이합니다. 그것을 이름풀이 또는 감명이라고 하죠. 무료로 감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바람에 엄청 바쁩니다. 그것은 영업적 차원도 있지만 자기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어떤 성격과 운명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름은 자신의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죠. 매뉴얼 같은 거예요. 단지 소소한 궁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름을 볼 때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극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봅니다. 극은 한마디로 다툼이며 장애입니다. 운명의 길에 박혀있는 못이죠. 부비트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좋은 게 아니죠. 인생길에 여기저기 못이 박혀있는 형국이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수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들은 싸워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하고 때로 얻어 터지고 피 흘리며 견뎌야 하죠. 극과 극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이들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권도의 이다빈, 극이 2개나 있네요. 그런데 극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묘한 일이죠? 내 몸에 박혀있던 못을 뽑아서 무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팔다리 쪽에 이다빈 선수는 그 무기가 달려있군요. 맞아요. 게임 종료 3초 전에 날렸던 이다빈의 발차기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탁구 신동 신유빈 있었죠? 아주 귀엽고 인상 깊었죠. 역시 극이 있습니다. 머리의 극은 훌륭하게 풀었는데 팔다리의 극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나? 다른 선수들도 한번 쭉 볼까요? 사격의 진정호 선수, 이 양반은 다리에는 극이 없어요. 사격은 다리를 쓰는 건 아니죠 아마? 머리에는 날카로운 극이 있습니다. 아주 칼 같은 극이죠. 배구의 김연경 선수 극이 있고요. 활쏘는 김순영, 예전 선수지만 역시 극이 있고, 펜싱의 최인정 마찬가지입니다. 축구의 이강인,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극이 있어요. 손흥민은 어떨까요? 역시 극이 난무하는데 반은 풀었고 반은 남겨뒀네요. 어제 감동의 대역전을 보여준 탁구의 정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의 안창림도 그렇고요. 방금 승리한 펜싱의 구봉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니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이 이름에 극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운동선수들은 극을 좀 품고 사는 게 좋을까요? 꼭 운동선수 아니라도 승부를 업으로 삼는 이들 많죠. 남을 이겨야 되는 사람들. 극 한두 개쯤은 품고 사는 게 나을까요? 조지 포먼이나 레전드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 그들도 보란듯이 극이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였죠. 근데 그 이름도 그렇고 지금 이름도 그렇고 다 극이 있었네요. 그래서 참 말년이 좀 힘들었죠. 자, 제 결론은 극을 품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품고 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극이라는 것이 싸울 때 무기로 쓰기에는 분명 좋습니다만은 언젠가 자기를 치죠. 가령 권투 선수가 평생 남하고 싸우면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개인 사업도 하죠. 그럴 때 극이라는 칼날을 들고 있으면 될까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고객이나 바이어를 만나는데, 투자자를 만나는데 그 눈빛의 살기와 투지가 맹렬하게 타오른다면 어떨까요? 남 봐도 뻔한 일이죠. 그러면 어떡하죠? 무기를 휘두르며 살았는데 한 10년 정도 전성기 때 나중에 그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냈겠죠? 어떤 이는 이름의 극이 하나이고 어떤 이는 2개입니다. 3개면 아주 많은 것인데 아주 절묘하게 극이 4개인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을 쓰면서 그 극이 자신을 찌르지는 않게 할까요? 이름이나 호를 올 극으로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이
이름 안에 상생이나 같은 오행이 없고 완전히 모두 극으로 구성하여 짓는 것입니다. 승부에는 사용하지만 자기 인생길엔 걸림돌이 되는 극을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이름이 간혹 있어요. 올극인 이름 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인 서경배님이 이름이 그런 절묘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세계 바둑 1위인 프로기사 신진서, 그리고 라이벌인 신민준, 그런 프로기사들의 이름이 바로 올극의 구성이지요. 여기 흉내내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이렇게 지었다가는 큰일 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수가 은퇴 후에 호를 하나 가지는 겁니다. 호. 아무래도 유명 선수는 그 네임 밸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명을 하는 것은 흉명치 못하죠. 이름은 놔두고 최적화된 호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녹음하는 것입니다. 녹음하고 재생해야 그 파동이 조속히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분들의 이름을 보면 이미 개명을 한 번 이상 한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개명한 이름은 척 보면 그 느낌이 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의 장명을 한 것인지까지도 보입니다. 그 중에는 드물지만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운명이 바뀌지 않아서들 고민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니까요. 불린다 해도 어려서 불린 만큼 불리겠습니까? 그래서 녹음이라는 비방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해요. 예명으로 훨씬 많이 불린 연예인의 경우 그 예명이 운명을 주도할까요? 싸이라든가 빅뱅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지어진 이름이 훨씬 그 사람을 주도합니다. 건강도, 사업도, 관계도, 사랑도. 그 이유는 아기가 처음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이름인지 뭔지도 모르고 들었겠지만 그 부름을 아주 깊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 그때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고 어떤 하얀 캔버스죠. 그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존재가 엄마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것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요. 이건 거의 신의 목소리죠. 신의 사랑을 담뿍 담았겠죠. 그건 완전히 영롱하게 의식 속에 심어집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그리고 계속 파동을 말하죠. 그러니 첫 이름이 중요한 것이며 계명이나 세호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이전 횟수를 압도할 만큼 반복해 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알지만 한국어를 알지만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은 꿈속에 영어로 잠꼬대 할 만큼 반복해 줘야 되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름은 장기적으로 유전자 배열을 바꿔줍니다. 안 좋은 유전자의 발현을 건드리지 않고, 즉 발현시키지 않고 좋은 유전자를 발현시킵니다. 툭툭 건드리고 자극해서. 그래서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죠. 저의 이름 짓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아래 그 네이버 스토어 거기에 타타오 개운명가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이름 감명해드리니까 저에게 문의 주세요. 개명을 하지 않고도 운명을 바꾸는 방법 제가 리딩해 드리겠습니다.